히카루, 시작하자. 좋아. 17의 4, 우상귀 소모. 17에 하나, 둘, 셋, 넷. 손놀림이 완전히 초보잖아. 16의 17, 우하기 소모. 16에 17, 여긴가? 3의 16, 3에 16, 16의 5. 16에 5. 마늘모? 이번 시간은 고스트 바둑왕 1편에 나오는 히카루와 아키에라의 첫 번째 대국으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 대국에서 사용되었던 기본은 사이가 옛날에 머물렀던 그 사람이었던 슈사쿠, 일본의 전설이었습니다. 본인방 슈사쿠가 이제 흑이었고 그의 스승, 본인방 슈화의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그 대국자들 간의 대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레벨이 그때 당시 180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국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각색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입힌 그런 대국이었고요. 이 대국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내 공격에도 동요하질 않아. 아니, 동요하긴커녕 가볍게 피해간다. 네, 방금 전에 히카루가 이 자리를 두니까 아키라가 하고 이렇게 놀랬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수가 기가 막힌 묘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 104활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사활인데요. 어떤 변화가 숨겨져 있고 실전에 둔 수가 이 수가 왜 묘수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이 사활을 공략할 때 여기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는 바로 여기를 붙여가는 수입니다. 자, 얼핏 보면 백이 연결을 하고 흑이 넘어가면 백이 그냥 단수를 치면은 이 사활은 백이 죽게 되겠죠. 하지만 이 53번으로 흑이 넘었을 때 백한테 또 기가 막힌 묘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여기에서는 백이 이쪽을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흑이 따먹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한 번 더 붙여갑니다. 그러면 흑은 지금 두 점이 촉촉수가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겠죠. 그럼 백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흑의 입장에서 그럼 이렇게 단수 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백이 한 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단수를 쳐서 두게 되면은 역시나 촉촉수로 백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56번으로 반드시 여기를 붙여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잘못 두게 되면은 흑이 이 자리를 뻗으면 다시 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붙이는 수는 성립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여기를 먼저 젖히고 백이 이 자리를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끊어가면 지금은 방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것처럼 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백이 다시 살아가게 되겠죠. 또 하나 떠올릴 수 있는 게 이곳을 찔러가고 나서 급소치중을 가는 건데 지금은 백이 여기를 두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쪽을 한 집을 만들고요. 밑으로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한 집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수 또한 성립이 되질 않고요. 이 위로 두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백이 여기를 붙여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 두더라도 백은 쉽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53번으로 수순을 조금 비틀어서 이걸 젖혀놓은 다음에 치중을 가는 것도 있을 법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백이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 흑이 이 자리를 막는 거는 그때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 아까하고는 좀 사활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얼핏 보면은 패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촉촉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백이 이걸 따먹었을 때 이 자리를 찔러가야 되는데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버리는 전략을 선택하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흑이 먼저 젖혀가는 거는 정확한 수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쪽을 찔러가는 수가 있을 법한데요. 보통 찔러가고 나면은 이 자리가 한 번에 급소로 보이죠. 얼핏 보면 이것도 백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위로 백이 호구로 두게 되면 흑이 여기를 두더라도 백이 한 집을 만들고요. 위로 두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치중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사활 중에 하나가 이쪽을 치중 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은 이쪽을 응수를 하게 됩니다. 흑의 입장에서 이 장면에서 최선은 여기를 붙여가는 수입니다.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있는 거는 그냥 죽게 되고요. 백은 밑을 붙여서 흑이 여기를 단수 치면 여기를 쳐서 패가 나는 모양인데요. 다만 이 패를 내는 것은 방금 전에 히카루가 두었던 그 수와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백이 패를 바로 진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패감을 쓰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는 해소를 할 수가 없는 패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렇게 백이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흑이 이거를 받아주게 된다면 이 패는 백의 입장에서 버틸 수 있는 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카루가 둔 수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는 그런 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 기가 막힌 묘수였던 이 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여기를 치받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흑이 이 자리를 가만히 늘게 되면 다음에 연결하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단을 해야겠죠. 그렇다면은 그때 여기를 두면은 백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죠. 백이 만약에 이쪽 한 집 내는 거는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성립이 되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붙이면 흑은 단수를 쳐서 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패가 나게 되는데요. 이 패는 흑의 입장에서 패감을 하나를 사용하고 따먹었을 때 백이 다음 패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패가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이 패를 응수를 하지 않고 여기를 붙였을 때 따먹는다면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해서 중앙을 제압을 한다고 해도 이건 흑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되는 거죠. 이 수 말고 다르게 치중 가는 수를 하나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여길 치중 가는 수입니다. 어떠신가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고 만약에 이 자리를 치중을 오게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붙여가게 됩니다. 이 한 점을 단수 치는 거는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단수를 치고 역시나 촉촉수로 이거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여길 치중가도 이쪽에 한 집 나는 게 남게 되죠.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건너가는 것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수를 치고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 자리를 치중가기 기가 막힌 묘수였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이어가는 것이 버팀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흑은 지금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잡으러 가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여기를 찔러가면 잡는 궁도가 나오지는 않죠. 다만 실전에 나왔던 것과 같이 여기를 젖혀 이어가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패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단수를 치고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패를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때 패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모양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여기를 붙여가는 거죠. 그 이유는 흑이 단수를 치면 백이 뭔가 응수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 늘어진 패를 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흑이 뭔가 큰 자리를 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길 두면 백이 당장 이길 수 있는 패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버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응수를 두 번 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때 두다가 멈추고 바로 여기를 붙여간 겁니다. 그래서 실전은 보셨다시피 이렇게 중앙 빵 때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사활을 잡으러 갔고요. 백이 여기를 한 점을 때려서 중앙을 깨끗하게 만들자 다시 여기를 제압을 해서 좌상기 100대마를 다 포획한 그런 기가 막힌 멋진 수였습니다. 이 사활은 정말 아주 고급 레벨의 사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급소 형태를 볼 수가 있었죠. 급소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감이 여러 개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곳을 치중 가서 백을 공략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묘수였습니다. 그 백돌은 히카루 거예요. 집으세요. 어? 이거? 네. (19에 15) 괜찮아? 이렇게 먹혀도. (18에 14) 이거 먹을 수 있지? 네. 왜 그래? 그 백돌 9점은 죽은 거예요. 그 돌은 나중에 히카루가 따낸 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그럼 이긴 거잖아. 아니요. 이 아이는 그 정도로 약하지 않아요. 그 9점은 제가 따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버린 겁니다. 뭐? 잘 보세요. 이건 아직 할 수 있어. 왼쪽 위 9점은 크지만 난 중앙 부근을 지배하고 있잖아. 괜찮은 거야? 네. 4에 13. 팔에 5. 가만 8에 여긴가? 이건 최선의 한 수가 아니야. 최강의 한 수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나올지 시험하는 한 수야. 내 역량을 시험해보고 있어. 아득히 높은 곳에서. 이번에는 사이가 바로 이 자리를 두니까 도우야 아키라의 반응을 보셨죠? 아, 이 수는 나를 시험하는 수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했는데요. 자, 이 수는 어떤 수일까요? 지금 돌이 3선도 아니고 4선도 아니고 5선으로 갔어요. 5선으로 가서 지금 뭔가 애매하게 나왔단 말이죠. 자, 이 수가 지금 담고 있는 숫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백이 74번으로 뛰어간 장면에서는 백은 지금 중앙부터 이제 하변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모양을 지금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죠. 방금 초반에서 보셨듯이 이 좌상기 백대마가 죽으면서 지금 흑이 실리로는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이 지금 백집으로 굳어지면 당연히 백이 좋을 거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잘 삭감하고 깨면은 흑이 유리한 바둑이 됩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뒀는데 이 수는 과연 정말 시험을 하는 수였을까요? 이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원래 대국자는 슈사쿠와 그 선생인 본인방 수아의 바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대 최강의 고수들의 대국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스토리를 각색을 한 거지 원래대로 이게 시험을 하는 그런 수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흑이 제자거든요. 백이 선생님이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렇게 만화에서 각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거의 비슷했어요. AI를 분석해보면 가리키고 있는 가장 좋은 수는 바로 윗자리, 6선에 두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AI는 이 시점에서 중앙 쪽에 좀 더 점수를 주는 그런 수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오래된 바둑이죠. 몇백 년 전 바둑인데도 불구하고 참 한 끗 차이, 감각이 정말 비슷하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게 그 대단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를 둬서 백이 받으면 중앙으로 뛰어나가서 중앙 쪽을 삭감하는 걸로 충분하다. 지금 AI는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이 위를 씌워오면 그때 이런 식으로 한 칸이나 두 칸을 띄어서 들어가더라도 안에서 자리를 잡기 쉽다는 거죠. 실전에 이제 진행된 걸 살펴보면 이 5선을 두고 흑의 의도는 백이 이쪽을 받으면 이 중앙을 뛰어나가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중앙을 씌워오면 이게 실전인데요. 흑은 중앙에서 이제 변 쪽으로 자리를 잡으러 들어가고요. 백이 틀어막으니까 두 칸을 벌려서 이제 근거를 확보를 하고요. 백은 이렇게 공격을 해서 흑이 여기 선수를 하나 활용을 하고 붙여서 안형을 잡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흑이 이제 살았다고 느끼고 나서 우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백이 조금 더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요. 백이 단수를 치고 이제 이 두 점은 가벼워졌죠. 흑은 이쪽에서 사는 걸 도모를 해서 여기도 연결시키고 백이 중앙을 막아가자 이 하변에 느는 것까지 둬서 이 흑대마를 살리는 진행이 됐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이 테스트하는 수라고 나왔던 정말 신이 돋던 그런 느낌인데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몇백 년 전 바둑인데 이 감각이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사실 이 수가 왜 대단한 수냐면 이 장면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변만 따지고 본다면 들어가는 방법은 3선이나 4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감각입니다. 만약에 4선을 두면 지금 백의 입장에서 만약에 근거를 뺏으러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겠지만 흑은 지금 중앙으로 날아가는 게 좋은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중앙을 경영하면서 이도를 압박하는 수를 두게 되면 방금 전보다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흑의 입장에서는 얻게 됩니다. 뭐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는 건 여기를 붙이고 나서 선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둬도 충분히 살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 중앙 경영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라인이 이렇게 하나 벌어진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선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3선으로 들어가는 거는
돌을 변 쪽에서 안정시킬 때 쉽게 둘 수 있는 그런 수이고요. 항상 좋은 수로 불리는 그런 수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앙을 씌워가고 흑이 이런 식으로 선수를 하고 나서 이쪽을 자리를 잡으면 중앙 모양이 좀 더 넓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75번의 이 한 수. 이 수는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절대로 테스트하는 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몇백 년 전 바둑인데도 불구하고 AI를 비교를 해보면 이 75번은 바로 한 줄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런 멋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정말 이 넓고 넓은 곳에서 이 수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흑이 둘 수 있는 수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단 한 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이제 슈사쿠, 이 본인방 슈사쿠의 실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만화에서 나왔던 이 내용, 이 수에 대한 해석은 만화를 위해서 재밌게 각색된 그런 부분이지 절대로 테스트하는 수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키라는 거의 프로에 가까운 실력이라고. 잡바둑이었겠지. 몇 점 가는데? 고설의 흑으로 몇 집 차례? 두 집 차. 두 집 차면 덤을 공지하면 아키라가 이겼네. 도집차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설마 말도 안 돼. 아키라가 지다니 정말이야? 그럴 리가. 그 아이는 분명히 지금까지 한 번도 대국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한 번도 대국한 적이 없어. 정말. 그 아이 대체 뭐지? 익숙치 않은 일을 했더니 너무 피곤하다. 어때? 이제 좀 만족해? 네, 좋아. 그럼 집에 가서 사회숙제하기다. 그럴까요? 응. 우리 뛰자. 네. 자, 이제 히카루는 본인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한번 해보고 나서 굉장히 피곤한 기색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 대국 후에 사이, 히카루의 몸속에 있는 그 귀신, 사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키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둑 돌을 놓는 것조차도 이렇게 놓는, 완전 초보자가 놓는 걸로 대국을 하는 사람한테 프로가 거의 되려고 하는 실력을 가진 그런 기재를 가진 어린이가 졌으니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 바둑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히카루와 아키라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라이벌 구도로 대국을 하게 될 건데요. 한번 어떻게 대국을 하게 되고 그 대국자들이 어떤 대국을 하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